김수미가 별세하며 빈소에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갑자기 별세하게 된 진짜 이유가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는 지난 5월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당시 김수미 측은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일반적으로 피로가 누적됐다고 입원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김수미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김수미가 방송에서 손을 떨고 김치도 못 짓는다며 건강 악화설이 대두되었을 때도 김수미 측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녀는 최근 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미의 아들은 한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회사는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수산물 유통회사의 대표 A씨가 B사에게 꽃게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B사의 요청으로 김수미의 아들 회사에 꽃게를 납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금을 B사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받아내지 못해 물건을 받은 측인 김수미의 아들 회사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김수미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미 측은 A씨의 회사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었고 B사와 계약이 된 관계였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당연히 B사에게 치렀고 B사가 해당 대금을 A씨의 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A씨와 김수미 간에는 하등의 매매 계약이 없었다며 김수미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였는데요. 더구나 김수미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얼마 전까지 뮤지컬 친정엄마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인공 복란 역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맹활약을 해왔고 이 뮤지컬은 김수미가 무려 2010년부터 해오고 있었을 정도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지만 해당 뮤지컬이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김수미는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김수미는 얼마 전까지 예능 프로그램 회장님 네 사람들에도 3년째 매주 빠짐없이 출연하는 등 젊은 사람과 똑같이 활동을 한 바람에 신체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를 더욱 가중시켰고 최근 당뇨 수치가 500이 넘게 나오는 등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고혈당 쇼크사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재산과 명성을 충분히 얻은 김수미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자신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바쁘고 활력있게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순간까지도 있었는데 먼저 김수미의 인생에서 군산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던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맨날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부엌에서 불 떼서 밥하고 콩밭에서 밭을 매다가 밤이 되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주무셨다고 하며 김수미가 살던 집은 방이 2개였는데 한 방에서 아버지가 혼자 주무시고 남은 방에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다 같이 잤는데 김수미는 매일 어머니의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새벽에 달 기울어 설핏 잠이 깨면 늘 부엌에서는 달그락달그락 엄마가 밥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수미는 매일 어머니가 밭을 매거나 아니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또는 젓갈 담그고 김치 담그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시는 모습만 봤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어머니는 위장병을 늘 앓으셨는데 하얀 소다를 한 움큼씩 입안에 털어드시고 항상 아프니까 말씀도 없으셨고 김수미도 아버지와는 대화를 많이 했지만 어머니와는 진지하게 대화해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김수미가 17살 되던 해 어느 날 밭을 매던 중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요. 당시 김수미는 모친 사망이란 전보를 받고 갔는데 더운 계절도 아닌데 봄에 그렇게 일하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다 몸부림을 치던 걸 본 적이 있었던 김수미는 어머니가 지금 같으면 위암같이 위가 다 상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직도 살떨리게 분한 건 자신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밥이고 반찬이고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엄마한텐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못 해드려서 억울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한스럽게 눈물로 어머니를 보내드린 김수미는 성인이 되어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지만 당시 선호되던 스타일은 아니어서 데뷔 후에도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며 연기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전원일기의 일용엄니 역할로 캐스팅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30대 초반이었던 김수미는 이왕 할 거면 정말 깜짝 놀라게 해보자 하는 오기가 생기며 그 길로 연신내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을 하루 종일 관찰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할머니들은 꼭 중얼중얼 뭘 잡수고 주머니가 고무줄 안에 있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자신의 시골에 있어서
그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일용엄니의 캐릭터는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였고, 당시 드라마 PD가 너 이 목소리 어디서 났냐, 이거야 대사해봐라고 하며 할머니 역할에 완벽하게 감을 잡게 됩니다. 김수미는 30대 나이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을 하루 종일 관찰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며 연기를 해냈던 것인데요. 사실 그녀는 처음에는 어떤 역할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한 상태로 전원일기에 출연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기실에서 만난 선배 일용이 박은수가 너랑 나랑 한 집에 산다 그러길래 어머 선배님 우리 부부예요 했더니 네가 우리 엄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더 위고 방송사 직속 선배인 박은수와 연기하는 게 좀 불편했지만 적응이 된 후에는 연기할 때는 신나게 일용이 너 이놈 시끼하고 혼내다가 그날 촬영이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얼마나 일용엄니 역을 실감나게 잘했는지 심지어는 실제 할아버지들이 김수미에게 방송국으로 팬레터를 엄청나게 보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는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제는 백발 노인 분장이 필요 없는 나이지만 당시엔 팽팽한 얼굴이 너무 젊어 보일까 걱정했는데 분장이 1시간 넘게 걸렸고 풋풋한 얼굴에 주름을 그리고 가발도 붙였는데 그때는 열악해서 분장을 지울 때 석유로 지우고 이가 까맣게 빠진 건 아스팔트 도료인 타르 같은 왁스로 붙인 것이었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열연을 한 끝에 MBC는 주인공도 아니었던 김수미에게 이례적으로 연기 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했지만, 반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시련과 좌절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 때 김수미는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조실부모했다, 대학을 안 나왔다, 직업이 연예인이다라는 3가지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김수미는 대학은 다시 가면 되고 연예인은 그만두면 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건 내 의지가 아닌데 너무하다. 아주머니에게도 딸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딸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거냐라고 따졌고 그 길로 결혼은 파토가 나게 됩니다. 이후 한참 동안 연애를 못하다가 가수 정훈이를 통해 동갑인 남편 정창규를 소개받게 된 김수미는 처음 만나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봤는데 이후 남편이 2년이나 김수미에게 매달렸지만 차분하고 성실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김수미에게 당시 남편은 항상 빨간 오픈카를 타고 다니고 외모에 유독 신경 쓰는 날라리 스타일이라 남편의 구애를 계속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김옥환 여사였는데요. 자신의 집에 한번 놀러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결국 찾아가게 된 김수미. 시어머니는 그런 김수미의 손을 꼭 잡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라며 보듬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인품에 김수미는 감동을 받게 되었고 결국 마음을 열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구애로 매달렸었던 그녀의 남편은 결혼 이후 외도와 방황을 계속하며 그녀에게 큰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바로 임신이 되었던 김수미는 결혼한 지 한 달째부터 심한 입덧을 하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아내를 두고 남편은 임신 3개월 때 호텔 수영장에서 다른 여자들과 수영을 하고 있다는 친구의 제보 전화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전화도 없이 놀러다니며 집에 안 들어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김수미는 파리채로 등짝을 때렸는데 그 순간 남편이 내일도 수영하러 가야 하니까 자국 안 보이게 아래쪽을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김수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고 남편의 그 말에 더 이상 화도 내지 않고 그 길로 남편을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마음을 잡아줬던 사람 역시 시어머니였는데요. 밖으로 나도는 남편 때문에 매일 마음을 졸이며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그 마음을 어루만졌던 시어머니는 하루는 김수미를 앉혀놓고 너는 화장실 가서 버리는 것 빼고는 버릴 게 없다. 이혼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된다. 쟤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살아라라고 조언을 건넸고 김수미에게 부동산 문서를 쥐어주며 그 대신 연예계 생활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끔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김수미를 딸처럼 아꼈던 시어머니는 이 좋은 나이에 너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며 재차 자신의 아들과 살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김수미는 결국 남편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훌륭한 인품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아껴줬던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수미. 그런 김수미를 진심으로 아낀 시어머니는
어느 날 김수미의 연극 홍보를 위해 당시 김수미가 구입한 BMW 차량에 타고 김수미와 10년을 함께한 운전기사 김종우 씨의 운전으로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러 나가게 되는데요. 며느리가 출연할 연극 포스터를 주유소 벽에 붙이던 시어머니는 그 BMW 차가 후진하던 중 갑자기 급발진하는 바람에 피할 틈도 없이 곧장 차에 치이게 되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김수미는 시어머니를 잃어 큰 충격을 받고 자살 시도까지 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게다가 김수미는 이후 BMW 그룹의 사장단회의가 열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급발진 사고 보상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까지 벌이게 됩니다. 김수미는 흰 블라우스에 흰 치마를 입고 오전 6시 45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회의 장소인 웨스턴 빌라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시어머님 영혼이 떠나시질 못한다. BMW는 급발진 사고 즉각 규명 보상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요. 김수미의 담당 변호사인 하종선 씨는 사고가 난 차량을 김 씨가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법원은 제대로 시험도 해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BMW를 상대로 강력하게 급발진 결함 규명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패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김수미는 인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존경하던 사람을 너무 어이없게 잃은 탓에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후 수년이나 극도의 우울증으로 연기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수미는 당시 환청과 환시까지 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으며 병상에서 삭발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님이 되려고 머리를 밀었던 김수미, 하지만 그것은 현실 도피였습니다. 김수미는 제주도로 내려와 한 사찰에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나 공양밥도 했고 힘들었던 당시에 스님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김수미는 매일 스님한테 가서 술을 사달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존경하는 시어머니를 잃은 김수미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그녀는 당시 시어머니의 혼령을 자주 봤다고 하는데 밤중에 밖에 나오면 온몸에 찬 기운이 확 오면서 머리카락 끝이 서는데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기 서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원망의 눈으로 김수미를 쳐다봤고 놀란 김수미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게 되는데요. 옆에 있던 식구들은 그런 김수미를 보고 왜 그러냐라고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김수미는 시어머니의 혼령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그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3년이나 괴로워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귀신 혼령이 붙었으니 구슬 한번 해보라고 권하게 되는데 기독교 모태신앙이던 김수미에게 남편은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날 같이 어디를 가자고 하게 됩니다. 남편은 김수미를 데리고 새벽에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러 갔던 것인데요. 그곳에서는 김수미의 시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앉혀놓고 뒤에서 팥을 막 뿌리며 이제 며느리 손 좀 놓으세요 하면서 시어머니가 김수미를 껴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손을 놓네 하면서 그 뒤로 낫다고 밝힌 김수미는 그런데 다음날 전원일기 녹화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은 귀신이 붙었다 미쳤다는 소문이 있던 김수미에게 웬일이냐며 얼굴색이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김수미 본인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나 그렇게 구슬에서 나왔다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김수미는 정신을 차리고 활동을 재개하며 다시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들을 하나둘씩 하늘로 떠나보내게 되었고 이제 언니 하나만 남게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언니마저도 치매로 입원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며 언니가 있는 병원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언니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언니를 만나고 오는 날에는 자신이 아파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과거 한 영화에서 치매 환자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병을 얻게 된다면 치매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산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제발 치매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치매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김수미는 그러나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고 며느리의 얼굴도 못 알아볼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에서야 며느리를 보고 아하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며느리 역시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수미가 그제서야 알아봐준다며 매번 자기소개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수미는 이렇게 몸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바쁘게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바쁘게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피로에 스트레스까지 쌓이며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어릴 적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잃고 한이 맺혀 살아가다 그 때문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며 파혼까지 당했는데 이후 다시 만난 남자의 구애에는 계속 거절하다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렇게 만난 남편은 신혼부터 외도를 하며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근근히 이어가던 배우 생활 도중 전원일기 일용엄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결국 스타덤에 올랐지만 자신을 아끼던 시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치어 하늘로 보내드리는 비극을 겪더니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자살까지 하고 싶었을 만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녀의 가슴 아픈 인생사. 그런 그녀가 이제는 하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라며 너무나 슬픈 인생을 살아온 배우 김수미의 명복을 빕니다.